아무도 집 밖에 나오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작동하는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보도는 기계가 청소하고 신호등은 스스로 생각하며 배달은 문 앞에 소포를 놓아두는 곳.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편리해 보이지만 거리에는 고요함이 흐르고 마치 무언가가 사라지는 듯해요. 사람은 존재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미래 너무 텅 비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많을수록 기회도 많습니다. 대도시는 다양한 기회와 편리한 접근성 덕분에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작은 도시들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유의 평온함과 유용성을 지닌 역할을 찾아야 하겠죠. 미래는 협력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고립된 존재는 점차 생존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건설 현장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로봇이 콘크리트를 붓고 3D 프린터가 벽을 만들며 무인차가 자재를 옮길 겁니다. 이는 환상이 아닌 이미 시험 중인 기술이죠. 핵심은 건설 속도를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검토하고 관리하며 오류를 고쳐야 하니까요. 로봇은 벽돌을 놓을 순 있지만 발코니 필요 여부는 결정 못하죠. 그건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하늘엔 이미 드론이 날아다니고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도시 상공에 떠있는 플랫폼들을 상상해보세요.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고 신호를 전달하며 지역을 냉각시키기 위한 것이죠. 이는 모두를 위한 것도 모든 곳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정말 필요한 곳에만 존재할 거예요. 이런 구조물들은 도시의 보조적인 손과 같습니다. 모두의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이것들 없이는 많은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아래로. 주차장, 터널, 창고 등 모든 것이 이미 부분적으로 지하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도시 전체 구역들도 지하로 내려올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는 아닙니다. 덥지도 시끄럽지도 않고 바람도 덜해 그저 편리할 뿐이죠. 지상에는 공원과 그늘이 있고 지하에는 그 외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를 미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빛, 공기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죠. 사람은 쥐가 아닙니다. 지하에서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죠. 잠에서 깨면 집은 이미 따뜻해져 있고 불이 켜져 있으며 공기질까지 확인되어 있다. 네가 움직이는 걸 알았는지 엘리베이터는 저절로 와 있다. 도로 위 자동차들은 서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경고하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는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다. 하지만 그 뇌가 고장나면 모든 것이 멈춘다. 그래서 편리함뿐만 아니라 통제 또한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감독하며 인터넷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신청 계산 일정 관리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는 곧 알고리즘이 맡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의미, 책임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도시들은 자신만의 디지털 복제본을 갖게 되어 건설 수리 또는 사고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무엇이 잘못될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편리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리즘이 결정한다면 그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결국 블랙박스가 아닌 사람이 지휘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기는 집, 지붕지역 발전소 등 사방에서 공급될 것이며 남는 전력은 배터리에 저장될 것이다. 택배기사는 지하 파이프 속 캡슐과 머리 위 드론으로 대체될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며 교통체증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장애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과부하가 걸리면 한 지역 전체가 전기와 식량 없이 남겨질 수 있다. 따라서 도시들은 예비 계획을 갖추게 될 것이며 기술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사무실과 아파트 사이에 녹지층이 생겨날 것입니다. 수직농장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인 대물을 절약하고 날씨 변화에 강하며 신선한 채소를 바로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땅이 부족하거나 식량 운송 비용이 비싼 도시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토마토가 그저 둥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맛까지 좋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배양육, 소 없이 만든 우유, 이런 것들은 이미 존재하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이며 환경 친화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맛습관 문화, 이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식품은 일반 식품을 대체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지 알고 제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병원과 학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간단한 것은 온라인으로 복잡한 것은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마트 밴드와 센서는 의사를 방문하기도 전에 문제를 미리 알려줄 것이고 학습은 암기보다는 실습 위주로 삶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도구일 뿐 교사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진정한 관심과 도움은 어떤 화면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시력을 증강하는 안경, 생각으로 움직이는 의수족, 건강을 관리하는 임플란트. 이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원칙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한다. 인간 은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거부할 권리 끌 권리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권리까지 온전히 누려야 한다. 도시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샀는지까지 얼마나 걸어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통제 없이 이루어진다면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보 보관 기간 열람 권한위의 제기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런 규칙이 없다면 시스템은 무너지거나 너무 강력해질 것입니다. 결국 비효율적이게 되겠죠. 사람들이 시스템을 속이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뢰가 카메라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있는 사람들은 편리하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갈수록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예약증명서 공공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앱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요금제는 더 간단하게 교육은 더 이해하기 쉽게 인터페이스는 불필요한 것 없이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 절반의 사람들이 스마트 도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값비싼 실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앱 불통 엘리베이터 멈춤 배달 중단처럼 말이지.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거야. 이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비상계획이야. 비상전력 오프라인 모드 그리고 1시간 후 복구됩니다. 같은 솔직한 메시지. 최소 반나절이라도 인터넷 없이 기능할 수 있는 도시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도시들은 도태될 거야. 대도시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레기, 열소, 온먼지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재활용하고 고치고 아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의 여권처럼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는 폐기물 공장이 아닌 순환 시스템을 갖춘 기계가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맞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뜻 멋져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거품에 갇혀 타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며 변화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도시는 지루해지고 나중에는 공격적으로 변하죠. 다양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축제 워크숍 평소에는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과제들 말이죠. 진정한 대도시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도시에 수많은 문화가 있을 때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시장, 음악, 공연장거리, 미술관, 이 모든 것은 도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도 중요합니다. 집가족 거리의 역사를 디지털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 이런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여기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야.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공원을 가로질러 가고 싶고 때로는 알고리즘이 더 빨리 가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나는 친구를 기다리고 싶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비게이션을 끄거나 안내해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는 생명력을 잃고 그저 시스템이 되어버릴 것이며 그건 아니다. 도시가 재난에 대비해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과 식량, 비축자동 발전기는 필수죠. 시민들은 비상대피소 위치 경로 챙길 물품을 알아야 합니다. 최첨단 도시도 때론 무너집니다. 핵심은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닌 우리의 대비 태세입니다. 차분히 미리 준비하면 다 괜찮을 겁니다. 미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대신 미래를 써주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로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차 대신 걷고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디에 살지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에요.
스마트 도시는 단순히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편리하고 투명하며 안전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핵심만 짧게 전달해드립니다. 그럼 이만.